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에 대해서 8월 12일 월요일 11시 이후 보도 가능하면서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나올까 말까 좀 우려도 했었지만은 하여튼 우리 규제에 대한 것들은 진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예측 자료가 오늘 아침에까지도 나왔어요. 이제 오늘 국토교통부 아침에 발표를 하는 거는 예견이 돼 있었고, 하지만 일간신문지 한국경제신문인데 이게 거기서는 이제 또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아파트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투기 가열지구만 핀셋 적용을 할 것이냐, 시행은 언제 할 것이냐, 이제 좀 크게 보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쭉 내용들이 나왔는데 12시가 좀 되기 전에 발표를 했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면 이제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 택지의 분양 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 그리고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뜻은,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라는 뜻은 지정을 많이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전에는 이제 관리 처분이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왜냐면은 관리 처분 할 때 제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준공된 다음에 후분양을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다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대상들은 무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다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택법에 의한, 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한 규모가 이상 되는 것들은 다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도 확대를 하겠다. 3년, 5년을 5년, 10년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내 매각주택, 이제 이런 제한 기간이 있는데 본인의 사정, 그러니까 파산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주택을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다시 활용을 한다. 그런 것들이고, 공공분양 택지에서 어떤 후분양 기준 강화, 거주 의무 기간 도입도 공공분양에서 민간 택지까지 다 이제 한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맨 앞장에 표시를 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신문 기사들이랑 좀 맞물려서 한번 살펴보면, 도입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배경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꼭 마치 서울에 무슨 서울만 어떤 제한을 하는 그런 약간 뉘앙스를 보여주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나 32주 하락하다가 7월 1주부터 32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2주, 거의 이제 우리가 1년이 7, 5, 35, 7이 52주죠. 52주인데 1년을 이제 반년을 훨씬 넘게 하락을 했는데, 또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니까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또 도입하는 겁니다. 정말 진짜 좀만 오르면 그냥 무조건 이런 규제법이 나와서 참 힘듭니다. 근데 힘든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힘든 거고, 희한하게 가격은 또 오르죠. 그것도 또 희한하고 또 일반인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규제를 하면 그런 규제들을 믿은 서민들이 좀 안심이 돼야 되는데, 이 규제를 해도 가격은 좀 반대로 가는 어떤 모순된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도대체 서민들은 규제와 각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규제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가격이 오르면은 정부에서 맨날 그런 말을 하죠. 조금만 기다리고 더 지켜봐 달라는 말을 하는데, 참 이 모든 게 좀 소득주도 성장과도 맞지 않느냐. 네가 많이 버는 것을 밑에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래서 이 최저임금도 보장을 해라. 이런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데, 그러니까는 소득주도 성장, 이제 기업이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많이 벌어서 많이 만드는 것보다 살 사람들한테 돈을 미리 많이 줘놓으면 이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니네들이 또 많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것을 뺏어서 밑에다가 먼저 내리라는 뜻인데, 지금 정부에 대한 태도들은 아니면 정치적 성향들이 뭐 이 분양가 상한제에도 녹아 있는 거죠. 뭐냐면 조합원들이, 우선 투자한 조합원들이 벌어갈 수 있는 높은 분양가를 집 없는 서민들, 가점 높은 사람들한테 뭐 주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참, 하여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오르니까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지역 지정 요건을 개선을 했는데 완화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문 내용은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인데 물가 상승률보다 이제 높은 곳에 대해서 2배 이상에서 1배로 완화 가능하겠다. 물가 상승률이 없으면 웬만한 지역들 다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거거든요. 물가가 일단은 굉장히 디플레냐 아니면은 뭐 OECD 국가 중에 최저의 상승률을 보이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아파트 값이 좀 오르면은 적용하겠다. 참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을 한 걸 보면, 이제 그전에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 지정된 곳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인 지역에서 그냥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는 곳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서울은 전체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참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득 환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비싸게 분양하고 또 조합원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초과이득이 생기면 그런 거를 또 받아가지고 어떤 서민주택 공급하는 데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전반적으로 재건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다 적용이 되면 재개발도 좀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또 문제는 재개발도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평가 금액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평가 금액에다가 이제 표준 건축비를 더하는 거잖아요. 표준 건축비를 더하는 건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 토지 평가 금액이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추세가. 저희 회사에서 얼마 전에 이 구청 소유, 중구에 있는 구청 소유 토지와 거기에 있는 국유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유지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토지가 있었어요. 어떤 토지냐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필지가 요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렇게 생겼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요거는 사유지이고 여기는 국유지였고 여기는 이제 구청 소유지였어요. 구청이 갖고 있는 땅인데 중구청 소유였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요 국유지 땅과 이 구청 소유 땅이 다 필요했었습니다. 다 필요해가지고 사유지를 먼저 매입을 했어요. 먼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은 매입 가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잖아요.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국유지역 이 사유지를 먼저 1차적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구청 땅과 이 국유지의 땅을 우리가 불하라라고 하죠. 매입을 하려고 해서 불하 신청을 해가지고 불하 신청을 했더니 이쪽에서는 매각 결정이 떨어졌어요. 매각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매각 결정이 떨어졌는데 매각 결정의 가격이 인접피지 매입가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는 뜻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기준시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의 평가 금액이 인근의 조합원들에 대한 거래 금액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은 그렇게 손해를 안 볼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건 다음에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되는 것이 재개발까지도 다 제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전후 보면 그냥 뭐 투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그냥 지정된 지역, 뭐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면 막 2배고 뭐고 다 따지고 뭐 3개월 다 추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하면서 굉장히 심플해졌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 적용 시점을 개선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됐죠. 최초 입주자 승인 신청한 단지로부터 일어나 한다. 이 무슨 뜻이냐면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한 아파트까지 적용을 하냐, 이제 신문에서는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주 철거하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근데 관리처분 때 이제 보통 관리처분 때 이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4조 관리처분 인가 등을 보면 이때 관리처분 때 일반 분양가에 대한 추산액과 처분 방법을 포함해 갖고 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얼마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데 이준 및 철거 입주자 모집 공고대로 늦춰지게 되면은 관리처분 받은 단지들도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을 이미 받았지만은 후분양을 계획했던 곳이거나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 한 데들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다 적용받는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다시 그러면은 관리 처분을 해야 되는 희한한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진짜 이 법이 참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 제한을 인건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데 집을 못 팔게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부동산은 이 정도 투자야 돈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뭐 다주택자들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청약가점제를 따지면 결론은 뭐 이 사람들 그렇게 오랫동안 청약가점을 높게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무주택을 또 오래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무주택 기간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뭐 5년, 10년으로 확대하는 게 뭐 그리 그 사람들한테 대단합니까? 무주택으로 다 15년 이상 사람들한테 주택을 가지고 그 집에서 10년 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서 당첨만 되면은 참 그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들을 보면 언제 시행할까를 참 걱정했었는데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하고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 공포하고 시행을 한다. 이제 10월이면은 다다음 달이면 이제 공포를 하고 시행도 된다. 예, 바로 시행되는 거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전에 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사업성이 축소가 되고 뭐 거래도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가격 하락하고 거래가 이제 규제가 심하니까 가격 하락하겠죠. 오르니까는 규제를 했으니까 가격 하락하고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급 부족이에요. 그럼 공급 부족하고 가격도 또 심하게 만약 떨어지게 되면 규제 완화를 하겠죠.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가격 상승은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 또 바로 또 전고점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시기는 사실 요 시기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 더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규제를 하더라도 가격이 오르는 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뻔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이때 잡지 못할까 봐 미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희한하게 규제를 하더라도 가격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규제를 하더라도 또 그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뜻이죠. 예. 여하튼 간에 전문을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10월 달이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전문은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보도자료에 다 있고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11장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문기사 저의 생각과 한번 다 믹스를 해서 오늘 강의는 마쳐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8월 10일 11시에 발표한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해드렸고, 자,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어떤 제도나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고, 저희랑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실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